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날입니다.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행태에 지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좌파들의 사조직이죠. 우리법 연구소,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현재의 좌편 양성이 심각한 상태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금 비난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 좌편양 헌법재판관들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는 지금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돼서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제 1월 31일 서명이 시작됐는데, 첫날 3만 명은 훌쩍 넘었고, 1일 오전 현재 3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 오늘 아마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로 이송시켜 처리하게 됩니다. 문형배에 대한 탄핵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서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 이렇게 적었고, 청원 내용은 문형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라고 단순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배의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간단한 청원 취지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서명이 쇄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이미 문형배가 헌법재판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선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제 접수돼서 아직 청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되면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이미선 탄핵 청원은 이미 100명의 찬성을 받았고, 지금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는 청원 요건 검토 기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 탄핵 청원인은 이미선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청원 취지로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판사로 인해 편향되고 국민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재판을 일삼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헌법을 수호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선이 피고발인 윤석열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총 5번을 마음대로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 중인 기록 사건을 요구함으로써 재판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미선의 과거 행적도 지적됐습니다.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찬양 및 고무죄에 대해서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면서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미선의 국법법 제7조 위헌 의견 제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 세력 척결과 연관돼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등 공직자의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했던 점,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정의기억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민변의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데, 이 부분은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은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탄핵 청원과는 별개로 문형배는 헌법재판관을 맡고 있게 하는 정말로 심각한 결격 사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군 기강과 군 질서보다 군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위헌으로 그리고 대북 전당 금지를 합헌으로 판정했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헌법 3조와 4조를 거부하는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 국가론은 반헌법적 가치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헌법재판관이 헌법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문영배는 지난해 9월 이적행위죄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문영배는 이같이 이적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문영배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영배는 또 군인 장교가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집단 행동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는 이를 탓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문영배는 특히 2022년 6월 29일 SNS에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문영배는 필자가 생각하는 남북 정상관계로는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해 연초였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지칭하고 통일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밝힌 이후 임종석이 작년 10월에 헌법 개정을 통한 두 국가론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이 같은 두 국가론에 애초부터 힘을 싣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고 또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대북관을 가진 문영배가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문영배는 국방과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더욱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판단을 해왔던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편향적인 논리에 치우친 문영배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심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영배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